그러니까 되게 그 검찰의 견해는 저희가 죄가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심판한테 맡겨서 심판 봐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의 주장은 검찰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검찰의 직분을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당연한 검찰의 그 자기 직무, 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 해석과 다른 해석이 있으니까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립점이 판단을 받게 되잖아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돌려막기 부분이에요. 네, 핵심이. 왜 돌려막기냐? 아니다. 성장사다리 펀드다. 유동성 공급자 역할을 했다라는 게 저희 주장인 거예요. 어느 게 옳은지는 뭐 좀 지나면 입증이 되겠죠. 수많은 팀장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 이해가 덜 돼 계신 것 같아서 그냥 제가 간단하게 팁으로 설명드리고 할 얘기 할게요. 자, A라는 분이 벤처 창업을 해요. 8번 동안 창업했는데 맨날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8번 전체가 다. 근데 그분은 백만장자예요. 왜 그럴까요? 미국 얘기입니다. 미국 얘기예요. 이 A라는 교수는 벤처 창업을 했어요. 그 지가 할 수 있는 기술과 지가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테크놀로지를 모듈화시키는 것까지 했지. 그래서 세컨 스테이지 때 이 회사를 넘겨요. 세컨 스테이지는 그걸 가지고 모듈화된 걸 가지고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장착을 했겠죠. 뭐 장치를 만든든. 그리고 서드 스테이지 넘겼어. 서드 스테이지, 네 번째 스테이지 가다가 IPO 상장 못한 거예요. 망했어. 끝. 이 사람은 손실이 있나요? 없지요. 그 자금 가지고 이 사람은 두 번째 기업을 창업해요. 동일한 과정으로 또 망해요. 8번을 창업해요. 망해요. 이분이 노인이 되셨어요. 대저택에 살고 계셔요. 여쭤봤더니 왜 뭐해서 돈 많이 벌었냐 그랬더니 회사를 8번 창업했다. 다 성공했나요? 아니 다 망했다. 근데 어떻게 이걸 사십니까? 이렇게 팔았잖아요. 근데 한국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우리가 100억을 인베스트 했어요. 초기에. 그러면 A라는 회사에 100억을 인베스트 하면 그 100억이 어디 갔겠어요? A라는 회사 안에서 뭔가 했겠지. 그러면 100억을 인베스트 하기 전에 A라는 회사의 가치는 100원이면 그 돈 가지고 뭔가 했던 1년 후에 그 회사 가치는 적어도 110원 내지 200원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2년 후도 그 회사의 가치는 그냥 100원이죠. 3년 후에도 그냥 100원이에요. 4년 후에도 그냥 100원이고요. 5년 후에도 그냥 100원이에요. 이 회사가 내리 100원 쭉 가다가요. IPO 올라가면 빵 하고 10,000원 되는 거예요. 요 기간이 너무 길어. 이 기간을 누가 감당할 건데? 감당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지. 그걸 멋있게 표현할까요? 데스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데스밸리에 있다고 사나이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국가가 뭐래요? 성장 사다리 펀드를 만들어요. 2013년에는 성장 사다리 펀드를 만들고 2014년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제정하겠다 했던 게 작년에 된 거고. 그래서 나름대로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플랜을 쭉 짭니다. 국가가. 그중에 성장 사다리 펀드는 2013년에 만들어졌어요. 한 1조 5천억인가? 사는 캐피탈이 주도해서. 얘 기능은 뭐냐면 이 회사를 성장 단계로 올라올 때 초기에 인큐베이팅 할 때는 인베스트 못하고 스타트업은 얘가 성장 단계에 올라올 때 성장 펀드로 인수하고 예. 그리고 얘가 유지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회수하는 펀드를 만들어서 회수 펀드에 넘기고 이렇게 하면 벤처가 이렇게 가지 않겠니? 이해되죠? 근데 성장 사다리 펀드에 들어가는 조건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그것도 좀 미약해. 왜냐하면 체급이 돼야 들어가니까. 그러면 우리 밸류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가 성장 사다리 펀드가 되면 되잖아요. 저희 100원 받아서 20원 남기고 80원 투자하잖아요.
20원 중에 여러분들한테 10원 드리고, 그리고 다 세금 공제하고 비용 다 쓰면 3원 남아요. 이거 다 모아서 회사에 이익으로 안 나는 거 다 인수해드린 거라고. 전부 다. 그러니까 밸류는 밸류 자체가 성장사업의 펀드였거든. 밸류 자체가.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저희는 온전히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해서 온몸을 향해 다 투신했는데 이쪽은 그걸 돌려막기라고 하는 거예요. 억울하죠? 겁나게. 밸류의 존재 의미는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개인들이 가치 있는 회사의 주인장이 되고 싶거든. 그러려면 그 회사에 직접 주식을 사고 싶거든. 살 채널이 없거든. 그러면 개인들이 옛날처럼 이기적인 개인인가? 탐욕적인 개인인가? 그렇지도 않거든. 개인들이 맹한가? 그렇지도 않아요. 똑똑해요. 두 가지 니즈가 존립하죠. 아주 모험적인 투자를 진행해야 되는 벤처기업의 니즈와 똑똑하지만 직접 가치 있는 회사에 투자하고자 하는 개인들의 니즈가 만났죠. 그걸 정리해 준 게 밸류예요. 밸류의 탄생, 존재 이유가 거기거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정리하고 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아주 옛날에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제 시대 때는 되게 끝물이거든. 그게 알다시피 늘 얘기하잖아요. 이쪽에 넘버원 애플, 구글, 알리바바 이런 놈들이 차지하고 있지 넘버원 엑슨모빌, GE 이런 놈들 아니잖아요. 회사가. 그 말의 의미는 이미 시장을 이끌어가는 리딩하는 실물 경제의 리딩 주역은 바뀌었다는 뜻이거든. 그런데 아주 옛날에 엑슨모빌이나 GE나 GM 등이 제조 베이스로 했던 기업들이 세계의 물질 문명을 이끌어갈 때쯤에 제도와 시스템과 파이낸스 구조가 있지 않았겠어요? 교육 툴도 있었고 얘네들이 이제 다른 형태의 성장 동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파이낸싱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법령과 기업들을 지원하는 제도와 그들을 지원하는 학체까지 바꾸고 인식까지 바꾸는 이 단계 아니에요?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 단계로 방향성은 정확하게 잡았죠. 변화되려고 하잖아요. 핀테크니 뭐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증권사가 한대잖아요. 환영할 일이라니까요. 그런데 아직 이쪽 단계에 있었던 나름대로의 인식의 틀거리가 지금 여기를 지배하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게지요. 벤처기업 투자 굉장히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데 투자할 수 있는 건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PEF 아버지 어머니 훌륭하신 분이시고 이분들 하버드 좀 나와주시고 이튼 좀 나와주시고 콜롬비아 나와주셔야 그리고 나와서 세계은행에 한 번쯤 있어 주셔야 그 이력 가지고 나와서 연기금들도 모아서 얘네가 그 짓 하는 거 아니요? 제 말 틀렸어요? 거기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구조가 이리 넘어가면 더 심화되겠죠? 적어도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어. 그건 국가가 할 거니까요. 또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만큼은 왜곡되지 말자라는 게 저희 주장이거든. 밸류의 존재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밸류의 존재 이유는 좀 심화된 사회적 불평등 기제를 안타까워하고 그로부터 적어도 우리는 그런 불평등을 심화시키진 말아야겠다.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능력의 캐파의 전부다 아닐까. 밸류의 존재 이유가 그런 이유 때문이라는 거죠.